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달 22일 북한군에 의해 비격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의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피 맺힌 절규 편지가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아빠를 비참하게 잃은 사춘기 고등학생이 얼마나 큰 충격과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부모 위치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군은 먼저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군의 주장과 지적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비무장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시신이 불에 태워질 때 우리 정부, 특히 대통령과 군은 무엇을 했습니까? 군은 22일 오후 3시 30분 이 씨를 발견하고 저녁 9시 30분 총격을 당할 때까지 감청 등을 통해서 이 씨가 처한 위급한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구경만 했습니다. 6시간의 골든타임 동안 아무런 구명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북한군이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복형을 암살하고 고모부를 참수한 김정은의 잔인무도한 행위를 뻔히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 밤새 꿀잠을 잤다고 합니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잠을 방해할 수 없어서 보고도 하지 않았다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역대급 아청꾼들이 국가의 요직에 앉아서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도 쌉니다. 군은 22일 오후 6시 36분에 청와대 서면으로 상황 보고를 했으며 시신이 불태워지고 상황이 종료된 저녁 10시 30분 청와대에 또 정보를 종합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3일 새벽 1시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주재해야 할 회의인데 그 시각에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참모들이 잔머리를 굴려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충성심으로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거니 하고 생각은 합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반이 되어서야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는데요. 한다는 말이 북한 측에도 잘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군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이 실종되어서 생명이 경각지경에 달렸을 때는 그 어떤 구조 노력도 기울이지 않다가 비참한 죽음이 확인되었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한라인이 엄연히 살아있어서 친서까지 주고받고 전통문까지 오갔는데 과연 문 정권은 이 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냥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김정은이 거짓과 책임 회피로 가득 찬 전통문 하나 보내오자 거칠애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한 것을 놓고 각별한 의미가 있다느니 계몽군주 같다, 통큰 지도자답다 하면서 감읍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김정은의 눈치를 봐도 정도껏 봐야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시궁창에 처박히는 느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역대 어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는 가왕 나훈아의 외침에 국민들은 뜨거운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정부와 군이 노력을 기울여도 이 씨의 생명을 구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씨는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노모의 아들입니다. 아내와 고2 아들과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의 기둥인 가장이었습니다. 어린 딸은 아빠가 해외에 출장을 간 줄 알고 며칠 후 선물을 사준다는 약속을 믿고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매일 밤 아빠의 사진을 손에 쥐고 잠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아들의 물음처럼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번 공무원 피격 사건은 나훈아가 지적한 엉터리 유정자, 우리 시대의 유정자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내가 저런 경우를 당하더라도 국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안겨준 것이 가장 뼈아픈 상처입니다. 이군은 편지에서 무엇보다 정부가 아빠를 월북자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한 합리적 의문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 이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여동생에게는 며칠 후 집에 오겠다면서 화상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곧 월북할 사람이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서 무슨 당부를 한다거나 멀리 떠난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둘째,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는 아빠가 38km를 거센 조류를 거슬러 헤엄쳐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부유물을 타고 있었다고 하지만 찬 바닷물, 거센 풍랑을 헤치고 그렇게까지 먼 거리를 헤엄쳐 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그 지역 해류나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부터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한 땅으로 가지 않고 그 먼 등산곳 앞바다까지 헤엄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셋째, 북한 측이 이 씨의 신상 정보를 훤히 알고 있다는 점을 월북 정황으로 들었는데요. 이 군은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 인적 사항을 묻는데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면 누구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고2에 이 군도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을 외면하고 구태여 이 씨를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와 군의 행태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군이 정부가 설득력 없는 유만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이 씨의 실종과 관련해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70여 시간 동안 엉뚱한 곳을 수색했던 해경이 그 어떤 증거나 증언, 수사 자료도 없이 군 쪽에 알아보니 월북 의사가 확인됐다고 하더라고 무책임한 발표를 하고 있으니 아무리 윗선에 오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명색이 수사기관인 해양경찰청이고 나라입니까? 가장 먼저 조사를 해야 할 가족에게는
정부 어느 기관도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정보는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 측이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한 말만 믿고 수십 척의 함정과 경비정을 동원해서 수색 생쇼를 벌이면서 왜 월북과 관련한 감청 내용만 사실이라고 우기면서 월북 프레임을 씌우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 군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고요.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 그리고 아빠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군의 호소에 답을 해야 합니다. 북한과 가짜 대화의 실마리라도 잡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도 중요합니까?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치면서 가짜 평화를 얻은들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 대통령이 해야 할 최우선의 임무입니다. 이군의 소망대로 정치적 계산으로 공연한 사람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워서도 안 되려는 이유와 아빠의 시신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가족의 소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나라가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데 대통령만 편안히 잠자는 세상, 그것이 문 대통령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아니겠지요. 제발 우리 국민들이 발 쭉 뻗고 편안히 잠잘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